양자 얽힘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코드.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것,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 혹은 항상 나쁜 사람만 만나는 것이 단지 운이 나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만약 당신이 양자 얽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설령 직장에서 뼈가 빠지도록 일한다 해도, 설령 연애 상대를 100번 바꾼다 해도 당신의 운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는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스러운 메커니즘이 존재하여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99%의 사람들은 평생 일종의 무한 루프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을까봐 두려워할수록 재물은 더 빠져나가고, 사랑받고 싶어 갈망할수록 나쁜 사람에게 휘둘리며, 원가정에서 도망치고 싶어 할수록 결국 부모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형이상학도 아니고 단순한 심리 암시도 아닙니다. 이것은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이 이미 증명한 우주의 코드,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저는 지루한 물리 공식 따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려는 것은 운명의 해체입니다. 당신의 과거 노력이 왜 사실은 자살행위였는지, 당신의 소위 생각이라는 것이 왜 사실은 독을 마시는 것이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한 자루의 가위를 드릴 것입니다. 당신을 불운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얽힘을 끊어내고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다시 수축 컬랩스 시켜낼 수 있는 가위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치트키를 손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내용의 10%만이라도 이해한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승리가 될 것입니다. 기초 다지기 양자 얽힘은 왜 무서운가? 거시 세계에서 뉴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체는 독립적이라고요. 내가 당신을 때리지 않으면 당신은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시적인 양자 세계에서 이 상식은 산산조각 납니다. 양자 얽힘이란 한번 상호작용을 했던 두 입자는 우주 양 끝으로 떨어져 수백억 광년의 거리에 있더라도 여전히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한 입자를 관측하여 그것이 위쪽으로 회전하도록 확정 수축시키는 순간 다른 입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무시하고 동시에 아래쪽으로 회전하며 확정됩니다. 이것이 단지 물리 현상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탄생 초기, 특이점이 폭발할 때 만물은 하나였습니다. 즉,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와 당신이 가장 증오하는 원수,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막대한 부, 저 하늘끈 이름 모를 항성은 140억 년 전 모두 함께 뒤엉켜 있던 형제였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점은 당신과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한숨소리가 실제로 뉴욕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도 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에너지장의 동조 공명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 모든 생각은 우주급의 방송입니다. 당신은 마음속 비밀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겠지만 양자 차원에서 당신은 이미 우주에 주문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절대적으로 정확한 배달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 인생의 6가지 은밀한 구석으로 들어가 이 힘이 어떻게 배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감정과 결혼 숙명적인 강박적 반복. 어떤 사람들의 연애는 마치 메비우스의 띠 같습니다. 첫 번째 남자친구는 권위주의적이라 헤어졌는데 두 번째 남자는 온화해 보였지만 결혼하고 보니 냉소적이고 무관심합니다. 세 번째 남자도 결국 비슷한 상황에 처합니다. 왜 항상 같은 부류의 사람만 만나는 걸까요? 양자 심리학은 말합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의 양자장이 수축된 상태 TELES-COPED 스테이트입니다.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인 관찰자 효과에 따르면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가 당신이 관측할 때만 입자로 변합니다. 연애에서 당신은 바로 그 관찰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방치된 경험이 있다면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양자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씨앗은 끊임없이 주파수를 발산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 평범한 사람, 나쁜 사람이 공존하는 중첩 상태가 존재하지만 당신의 피해자 주파수를 담은 시선이 그들을 훑을 때 당신은 오직 가해자 주파수를 가진 사람과만 양자 얽힘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것은 자석과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여성을 존중하는 남자가 눈앞에 나타나도 당신은 설레기는커녕 당신의 양자장이 그를 밀어냅니다. 재미없어, 느낌이 안 와라고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사람에게서 익숙한 고통의 얽힌 포인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양자 얽힘은 상호적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당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과 만났더라도 당신 내면이 시종일관 방어, 의심, 공포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강렬한 관측 에너지는 상대방의 파동 함수를 끊임없이 타격합니다. 결국 당신은 그 평범했던 사람을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모습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말처럼 당신이 그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는 당신의 예언에 부응하기 위해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신 내부의 양자 주파수를 바꾸지 않는 한 상대를 1만 번 바꿔도 배우만 바뀔 뿐 그 비극적인 연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2. 부와 사업 결핍감의 무한 루프. 이제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돈 이야기를 해보죠. 왜 99%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바쁜 사람으로 살까요? 그들은 뉴턴 역학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간을 파는 것이죠. 하지만 부의 본질은 양자역학적입니다. 바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양자 세계에서 원한다는 생각 자체는 거대한 함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불안해하며 부자가 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라고 외칠 때 그 순간 당신 내면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불안, 공포, 그리고 나는 지금 없다는 결핍입니다. 주의하세요. 우주는 당신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당신의 주파수만 식별합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주파수는 결핍입니다. 양자 얽힘의 원리에 따라 결핍은 결핍만을 끌어당깁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해할수록 당신은 가난을 더 강하게 관측하게 됩니다. 당신의 한숨, 몇천 원에 전전긍긍하는 마음, 고지서를 보며 느끼는 근심은 모두 가난이라는 현실에 에너지를 주입하여 그것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복권 당첨자들이 몇 년 후 당첨 전보다 더 가난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의 그릇, 즉 양자 에너지 레벨은 여전히 가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외적인 물질이 내적인 에너지 레벨을 갑자기 초과하면 그 넘치는 부분은 재난, 낭비, 사기 등을 통해 반드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결핍감과 다시 평형을 이룰 때까지 말이죠. 반면 이나모리 가즈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진짜 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내면에 강력한 자격 있는 마음의 플루언스 마인드셋과 거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자장에서 먼저 성공을 보았고 먼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고주파 에너지 파동이 허공에서 실제 부를 수축 현실화시켜낸 것입니다. 도덕경에는 이미 남을 위함으로써 자기는 더욱 있게 되고 이미 남에게 줌으로써 자기는 더욱 많아지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을 돕는 것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주는 것이 나를 더 얻게 한다는 것. 이것은 양자역학적으로 완벽합니다. 흐르는 에너지 배품은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당기지만 수전노식의 인색함 흐름의 차단은 결국 자신을 저에너지의 죽은 공간에 가두게 됩니다. 3. 가문과 교육 대물림되는 업보에 보이지 않는 사슬. 이것은 가장 소름 끼치는 대목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조상의 빚을 대신 갚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이를 후성유전학이라 부르고 양자 영역에서는 가족 시스템 얽힘이라 부릅니다. 버트 헬링거의 가족 세우기는 놀라운 현상을 밝혀냈습니다. 가족은 하나의 정밀한 양자장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할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버렸거나 당신의 어머니가 유산한 아이를 한 번도 애도하지 않았다면 그 억눌리고
외면당한 고통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불멸하며 전이될 뿐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혼란스러운 파동 함수가 되어 혈통을 타고 흐릅니다. 보통 한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 세대에게 얽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아이가 이유 없이 우울해하거나 자학하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면 온갖 교육법을 동원해도 원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아이는 가족 내에서 가장 민감한 양자 수신기입니다. 부모의 잠재의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아이는 그 검은 에너지를 스스로 짊어지려 합니다. 자신의 병이나 실패를 통해 가족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얽힘이 무의식적이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를 때 녹화해서 다시 보십시오. 그 일그러진 표정과 독한 말투는 당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부모님의 모습과 똑같을 것입니다.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그 1초 사이 양자 기억이 당신의 뇌를 장악한 것입니다. 조상의 망령에 빙의 된 셈이죠. 그러므로 교육의 본질은 아이를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기 수행입니다. 당신이 원가정의 부정적인 패턴과 얽힌 사슬을 끊지 않는 한 당신의 아이는 영원히 당신 상처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4. 사교와 계층 동조 공명의 감옥. 물리학의 유명한 실험 중 메트로놈 동기화가 있습니다. 진동 주기가 제각각인 수십 개의 메트로놈을 하나에 움직이는 판 위에 올려두면 몇 분 후 기적처럼 모든 메트로놈이 똑같은 방향과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양자 공명입니다. 에너지가 강한 진동원은 약한 진동원을 강제로 동화시킵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잔혹한 계층 고착화로 나타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가장 친한 친구 5명의 수입, 인지 수준, 생활 습관은 당신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유상종이 아니라 물리적인 장의 고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평, 소극적 태도, 근시안적 사고로 가득 찬 집단저주파 양자장에 속해 있다면 그 안에서 갑자기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의 관측 의도가 당신을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공부하려 하면 친구들은 유세 떤다고 하고 사업을 하려 하면 가족들은 안정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이 조밀한 저주파 파동들이 보이지 않는 양자 성벽을 구축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얽힘이 쌍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벗어나려 할 때 옛 집단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반작용력을 만들어냅니다. 물리학의 감쇄 댐핑과 같습니다. 시골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이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고주파 에너지가 저주파 환경에 의해 격렬하게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빨리 탈출하거나 차단하지 않으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따라 당신은 결국 환경에 동화될 것입니다. 소위 귀인이란 고주파 에너지원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강력한 자신감과 고차원적인 양자장이 당신의 주파수를 순식간에 끌어올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보게 만듭니다. 중첩 상태가 새로운 기회로 수축하는 것이죠. 5. 건강과 신체 감정은 세포의 사신이다. 현대의학은 심신의학의 개념을 점점 인정하고 있지만 양자생물학 관점에서 보면 순수한 신체 질환이란 없습니다. 모든 병은 고착된 감정입니다. 당신의 세포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의 99.999%는 텅 빈 공간, 즉 에너지장입니다. 당신이 장기간 분노, 슬픔,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 감정들은 허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제적인 전자기파 신호입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과학계에서 논란이 있지만 그 배후의 양자 논리는 통합니다. 의념이 물질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죠. 인체의 70%는 물입니다. 당신이 매일 누군가를 증오할 때 당신 체내의 물 분자 구조는 그 독한 주파수에 의해 뒤틀립니다. 이 뒤틀림이 장기화되면 세포 차원의 양자 통신이 중단되고 세포는 어떻게 복제해야 할지 몰라 오류 코드를 발생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암의 기원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례는 노세보 효과의 노시비오 이펙트입니다. 한 환자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3개월 후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그는 죽음에 이를 만한 병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죽였을까요? 그의 신념입니다. 그가 죽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강렬한 관측 신호가 신체에 정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세포가 나는 끝났다는 양자방송을 수신하고 집단 자살한 것이죠. 그러므로 스트레스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당신의 불안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활짝 웃는 것은 세포에게 광치료를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과장이 아닌 물리적 현실입니다. 6. 운명과 직관 시공간을 초월한 기정사실. 마지막으로 가장 신비로운 영역, 운명과 시간을 다루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단지 지속적이고 완고한 환상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양자역학의 모델에서 모든 시간점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왜 직관과 동시성 싱크로니시티 존재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윤격은 한 환자가 황금풍뎅이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 실제 황금풍뎅이가 창문에 부딪힌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확률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 즉 고차원의 자아가 3차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정보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양자 얽힘은 우리에게 생각의 시작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왜 불행은 겹쳐서 올까요? 당신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난 정말 재수가 없어라는 감정에 빠지는 순간 당신은 강력한 불운 인력장을 생성합니다. 비국소성 원리에 따라 이 인력장은 미래의 시간선에 있는 다른 불운한 사건들을 현재로 끌어당깁니다. 넘어지거나 욕을 먹거나 병에 걸리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정적 현현입니다. 반대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까요? 그들은 양자개조를 할 줄 압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관측 각도를 바꿔 우주가 더 큰 재앙을 피하게 도와줬어. 혹은 이 일은 내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일어났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현재의 감정뿐만 아니라 지연된 선택, 실험의 원리에 따라 과거의 사건이 미래에 미칠 인과적 영향까지 바꿔버립니다. 당신은 나쁜 시나리오를 좋은 결말로 향하는 전환점으로 강제로 수축시켜버린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양자 가위 3단계 사용법. 이 6가지 차원을 보고 나니 등이 서늘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공포로 불행한 결혼을, 결핍으로 가난을, 불안으로 질병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잠든 창조주와 같아서 우주를 창조하는 신비한 붓을 쥐고도 악몽 속에서 괴물들만 그려대고는 깨어나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라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힘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운명을 개조하는 양자역학의 실용적인 방법, 즉 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메커니즘인 양자, 결어근남 DCOHERENC과 수축 컬랩스를 이용한 것입니다. 제1제 물리적 단절과 감정적 차폐 결어근남 만들기. 나쁜 사람과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왜 더 깊이 빠질까요? 당신이 증오로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증오는 사랑보다 더 강렬한 고주파 얽힘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매일 욕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에게 전달되어 얽힘의 통로를 유지합니다. 감정이 있는 한 얽힘은 계속됩니다. 진정한 단절은 결어근남, 즉 당신들의 파동 함수가 더 이상 동기화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도의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보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오를 때 당신은 극장의 맨 뒷줄에 앉은 관객이라고 상상하십시오. 무대 위 캐릭터가 겪는 일을 감정 없이 바라보며 아, 그런 일이 일어났네. 하지만 저건 내가 아니야 라고 덤덤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을 때 양자 연결은 순간적으로 끊어집니다. 제2제 관찰자 효과 이용 관측 덮어쓰기 낡은 것을 잘라냈다면 새로운 것을 심어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있는 척을 해? 라고 묻겠지만 우주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주파수만 봅니다. 오늘부터 역할극을 시작하십시오. 빚이 있더라도 돈을 낼 때 나는 풍요롭고 기쁘게 지불할 수 있다는 감정을 끌어내십시오. 솔로일지라도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듯한 안전함과 따뜻함을 느끼며 잠드십시오.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라 빌려온 가짜로 진짜를 닦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행 우주를 관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진짜처럼 연기하면 잠재의식이 속아 넘어가고 우주의 에너지를 동원해 그 화면에 맞는 현실을 수축시켜낼 것입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물리학적 원리입니다. 제3제 지연된 현현 이용 시간차 메우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3일 해보고 돈 안 들어오네. 역시 가짜야라고 하며 다시 불안으로 돌아갑니다. 거시 세계의 물질적 변화에는 지연 성렉이 있습니다. 양자층위에서 넣은 주문이 배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차는 우주가 당신의 자격을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더라도 총알이 날아갈 시간을 주자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여명전의 어둠으로 해석하십시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때 이미 바뀌었다고 믿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양자 관측력입니다. 마치는 글. 양자역학의 가장 매혹적인 점은 불확정성에 있습니다. 당신이 관측하지 않는 한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운명에 떠밀려 다니는 입자가 아니라 운명을 창조하는 관찰자가 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정적 얽힘을 끊으십시오. 무관심해지십시오. 증오하지 마십시오. 관측 주파수를 조정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우주를 속이십시오. 믿음의 힘을 믿으십시오. 외부 세계는 당신 내면의 홀로그램 투영일 뿐입니다. 거울 속의 모습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 내면의 거울을 닦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당신이 양자 얽힘의 진실을 깨닫고 운명의 포로가 아닌 당신, 우주의 가장 강력한 관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